In progress. 지난 시간에 종가라고 하는 작품이랑 노래와 이야기 문제 풀고 간단간단하게 답을 확인하면서 채점을 했단 말이야. 음 답을 이거 체크를 안 해 놨었네. 그래서 요 노래와 이야기에 대한 작품 설명을 일부 잠깐 하고 강릉 노래 가족여행 갔대. 호경이라고 저쪽 충주. 자, 요 작품을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는 좀 잘 안 되는 작품이긴 한데 이 작품은 음 너희들이 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처용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처용가 한번 보여줄게. 뭐 제막말과 같은 향가 작품인데 이 처용가가 어 요게 이제 배경 이야기가 있고 여기 나오는 음 뭐 딴 건 됐고 작품 어딨어. 요게 처용가 8줄짜리 작품이거든. 이게 요 한자로 막 써 있잖아 왼쪽에. 한자로 적힌 문헌이 현재 전해져. 그걸 보고 어 국어학자가 요렇게 해석해 본 거야, 국어학자가. "서울 밝은 달밤에 밤 깊도록 몰고 다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화자가 이때 서울은 신라 경주 쪽 얘기한 거예요. 신라 시대 때 불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으니까. 그래서 놀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방에 내 침실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불 밖에 다리가 4 개인 게 보이는 거야.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냐면 내 아내 것. 다리 4개 중에 응? 다리가 4 개인데 2 개는 내 것, 내 아내인데 둘은 누구냐? 불륜이야? 본래 내 것인데 빼앗긴 걸 어쩌리 하면서 끝난 거야, 노래가.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긴 한데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학적으로 음 아내가 전염병에 걸린 걸로. 그러니까 옛날엔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인지 몰라 가지고 픽픽 썰어서 죽잖아. 근데 이 처용이라는 게 남자 작가 이름이자 이 시의 화자로서 등장하는데 처용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해 용왕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신통력이 있어. 그래서 옛날엔 전염병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 악신, 전염병, 역신, 역병의 신. 그래서 역신이라고 불렀는데 자기 아내가 전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의 귀신을 역신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미 빼앗긴 걸 어째.' 하고 좀 무기력한 것 같지만 이거를 보통 용서하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얘기해. 여기 배경사라가 뭐냐면 그랬더니 전염병의 신이 깜짝 놀라서 감사해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려 주셔서 다음부터 당신의 초상화를 집집마다 붙여 놓으면 제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배경설화가 있어. 그래서 아내의 병을 낫게 해 줬대. 나을 수 있게. 그런 설화가 있고 그러니까 향가라고 하는 작품들이 보통 배경 설화가 있고 옛날의 작품들이 시 작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당시에 노래로 불렸는데 지금 전해지는데 배경사랑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 네. 노래는 가사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리듬이나 박자가 다 사라진 거지.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아, 이 아이디어를 봐봐. 그래 이게 솔직히 근데 이 음악을 차영가의 여기 나오는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는데 아내가 어, 전염병에 걸렸다는 식으로 해석했잖아. 그것은 다리가 네 개라고 했지만 이거를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 일본의 요바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지만 명칭은 그 어떤 마음에 드는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어디서 지내고 있으면 남자가 밤에 방문할 수 있어. 두들겨서 방문을 했을 때 여자가 든다면 낮 동안 어떤 소통이 있고 눈짓이 있었다면 그냥 들여서 동침 같이 자고 그렇게 매번 그렇게 비지팅을 계속 일종의 결혼하기 전에 동거인처럼 그렇게 지내. 그러다 그것이 언제든 깨질 수 있어. 깨지면 다른 사람이 또 비지팅 할 수 있어. 근데 신라 시대 때나 백제 시대 문화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넘어왔거든. 그 문화의 기원을 신라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류학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이거는 비지팅이 겹친 거다. 원래 한 남자를 들였으면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비지팅이 겹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처용과 이 여자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지팅을 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신화적으로는 아까 전염병의 신이 이제 처용의 용서를 받고 감사하면서 떠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요거를 딱 보면 자 처용은 어, 노래로 아내를 침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봐봐 그러면 처용 당시 처용이 있었던 처형이 생존했던 당시에는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있어서 함께 있는데 이야기는 배경설화 같은 거야. 있어. 근데 노래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가사와 어, 거기에 나오는 목청, 음악, 멜로디, 리듬 이런 게 있었겠지. 이 처형 생존 당시에는 이 노래가 파워풀했단 말이야. 근데 처형이 죽고 나서 이제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후대에는 이 노래에서 가사와 목청, 멜로디 중에 멜로디가 유실된 거야. 그래서 얘가 파워를 상실했어. 후대에 와선. 근데 여전히 뭐는 남아있어. 이야기는 남아있지. 이야기는 그대로 전해져 와. 그 이야기는 남아가지고 봐봐.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가지고 뮤지컬이나 오페라, 영화 같은 걸로 재창작할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소스로 해서. 하지만 원래 노래는 복원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그러한 처형이 가졌던 노래의 힘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시도해 봤지만 그게 노래 때문에 오히려 덧나기도 하는 너무 과격해지는 우리가 슬플 때 음악을 들어서 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 음악을 더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과잉되게 만들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런 노래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감정의 과잉이 존재하고 그럴 때 뭐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스토리와 그 노래가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자기는 능력이 돼 안 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로 시를 쓰면서 꿈은 항상 뭐야?
처형이 어떤 노래와 이야기의 요 결합. 뇌수, 심장, 노래 요것의 결합. 이걸 꿈꾼다는 얘기야. 그런 거야. 이 작품은. 자, 앞으로 나가 볼까요? 음, 배비장전. 배비장전 요거 나가는데 배비장전은 소설 한번 읽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건 누가 무슨 소리지? 누가 들어왔어? 지우 들어왔네? 유진이, 서율, 소율이 들어왔네? 나 유진이한테 문자 보냈었나? 어, 전체 톡으로만 보냈구나. 자, 좋아.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 22번부터 27번 문제는 잠깐 보면요. 이번 보면 갯말이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원작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이 있습니다. 대본은 수능 문제에서 드물게 나와요.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대본이 딱 들어오게 되면 분량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수필이 주로 나오죠. 수필. 근데 소설과 묶여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문 형식이야. 당시로선. 문제 방 이렇게 보면 시간 좀 걸려가지고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확인하게끔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나오지. 자, 고전소설 어떻게 할까? 고전소설을 읽긴 읽는데 고전소설 제시문 치고는 분량이 작아. 감사한 거고. 이 정도면 분량이 많은 게 아니야. 자, 줄거리. 자, 보기 박스 먼저 보죠. 배비장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장이라는 건 관직명입니다. 배는 당연히 성씨고요. 배씨성을 가진 비장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판서, 우의정 여기는 무슨 판서라고 얘기하고 뭐 이럴 때도 해수, 뭐 도지사 뭐 이런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장은 일종의 우두머리 관리의 비서, 비서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비장은 창피는 왜 당했는지 궁금한 거고요.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어쨌든 해피엔딩. 현감은 좀 더 벼슬이 올라간 거지. 제주도의 현을 다스리는 어, 관직명, 직역해도 되고 그냥 사도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관직이 오른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부정이 제주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원래는 가지고 있었나 봐.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우월감을 버리는 거에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 버리게 되는 선택을 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자, 소설 읽을 때 항상 뭐요? 줄거리 먼저 무조건 있습니다. 고맙네.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초반에 있고요.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자, 여자한테 어, 반하고 그 모습이 놀림거리가 됐다는 거고요. 창피를 당한 배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창피를 떠나려고 하는 거. 애랑은 기생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볼까요? 이때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그래서 어떠한 창피를 받고 조롱을 받았는지를 는 모르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여인을 밝히다가 아마 사람들한테 걸렸나 보죠. 그래서 그 쪽팔림 때문에 서울로 가려는 겁니다.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이때 무서움 뭐지? 뭐에 대한 무서움인지 모르겠지만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했더니 그 계집이, 배비장 계집 여자입니다.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니 왜 쌩까지? 이상행동이야. 도대체 이유는 뭐냐? 모든 소설은 시작할 때 물음표 투정입니다. 배비장이 그중에서도 분해서 화가 나는 거야. 얘는 왜 화? 목소리를 높여서 도두어 다시 책망 겸 묶었다. 책망 꾸짖는 거야. 왜? 대답 안 했으니까.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물었으면 대답해야지. 왜 대답이 없어? 해서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서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분한 건 뭐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계집이라는 여인은 양반은 아니겠지. 그래서 양반이는 힘을 내세우겠지. 같은 양반이면 뭐 이러겠어? 무슨 말이랍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자, 행동을 근거로 됨됨이를 따지는 여인입니다. 양반이면 남녀 유별 예의 염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벌거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응? 하는 말이 무슨 말이며 쌀아기 밥 먹고 병풍돼서 낮잠 자다 왔었나? 초면에 반말은 또 무슨 반말이야? 자, 일단 양반이라고 하면서 남녀 유별 예의 염치도 안 지키고 그다음 초면에 반말은 찍찍 반말이고 행동이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서 오래지 아니야 우리 집 남정네 남편이. 자 이게 벌거벗고 일한다는 건 실제로 벌거벗었다기보단 뱃일을 하니까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겠지. 자 물속에서 젖 먹다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 날 것이니 어서 바삐 가시라고.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응? 배비장도 귓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었나?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비장도 귓속 귀신이 됐던 일. 이게 바로 어, 배비장이 겪은 사건. 자, 세력이 빨랫줄 같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높이는 것 같아. 세력이 괜찮았던 배비장이라는 사람도 상자 속에서 귀신 될 뻔해서 죽을 뻔했어. 요게 바로 뭐랑 관련 있겠어?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어떤 사건인가 봐. 앞에 내용은 난 알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할게. 그래서 배비장의 구식적 습관으로 옛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마음 그 주의하지 않고 방심하고 하대를 하다가 반말을 하다가 그 말을 들어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앞서서 혼잣말로 자탄 한탄을 하겄다 탄식하는 겁니다. 허허 내가 올해 신수 운수가 아주 불길하구나. 우리 부모가 말릴 때 오지나 말았다면 좋았을 것을 제주도에 고집을 세우고 여기 왔다가 얘는 여기 경향의 경은 서울과 향은 시골. 서울과 시골에서 웃음거리가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곳곳에서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는 참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지가 잘못한 건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럽다는 건 반성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부끄럽고 분하다는 건 아직은 반성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섬 자기가 뭐라고 서울 양반이라는 아직도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식에 기반해서 섬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지 잘못은. 분한 마음에 여전히 분한 마음이죠.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만 해는 점점 서산으로 떨어지고 어두워져 저녁.
무렵이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물어볼 사람이 없어. 함경도 뭐 분자로 속담 같은 건가 봐. 붙은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말 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말 공대는 공손하게 아주 높이진 않지만 공손한 말투로 왜 자기가 지금 급한 거야. 이해됐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울 가야 되니까.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어. 잡아봐. 여보게 반말이죠. 아, 이 사람 이랬는데 예전 호칭이 여보시오. 자, 호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진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놓친 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건 아닙니다. 이거 풍성을 모르고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라고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어때? 말투가 여자의 말투도 했었나? 양반이지. 무슨 말씀? 자다 왔었나? 가시라고 못 들었었나? 뭐 이런 거 있지. 반말이잖아. 근데 여기 어때요? 이너 있사오리까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여인의 호칭도 어땠어요? 여인의 말투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비장은 대비장도 높임 어느 정도 공대를 하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에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신 무슨 일로 여기로 오셨으며 또 이름은 뉘시옵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차차 듣도록 하시고 내가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님 병환의 소식을 듣고 거짓말이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하고 자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야 왜? 응?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거죠. 왜요? 이미 제주도 사람에게 놀림받을 정도로 유명해진 거야. 쪽팔리니까 자기 정체를 못 드러내는 거야. 그 참 서울에선 베비장 같구만. 뭐 이렇게 노는 거지. 응? 그러면 가히 없습니다. 응?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떠나고 이제는 다시 4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 가히는 가히는 끝이란 뜻이거든요. 한도에 다다른 거. 그러면 이걸 가엾다라는 어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 불쌍하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정도로 갑시다.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참 딱한 일이오시. 그럼 이 노래에서 어찌해줬어? 참 딱한 일이오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태울지 손님을 태울지는 잘 모르겠어. 잘 태울지는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을 치고 조그만 돛대를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도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무렵에 저녁 물 저녁 썰물이나 밀물에 떠난다더니 참 진짜 떠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거야. 해남 친정에 간다고 혼자 배를 빌려서 배비장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해서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장면 전환 그 사공. 어이 뱃사공이 누구요? 이게 또 이래. 또 반말이야.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사공을 왜 찾아? 바로 대답.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데요? 물로 가는데요? 원래 배비장은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좀 초라하다는 게 좀 체면에 상하고 요즘으로 가오가 안 선다고 해야 되나? 가오 빠지고 모냥 빠지고
해라고 하자니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해라를 받을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어설프게 반말하다가 완전히 내리고 싶은데 헤라가 아주 낮춤이거든요. 아주 낮춘 건데 그래서 차마 이건 못 쓰고 그렇다고 높이긴 어렵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누구요? 그게 어중간해. 원래 헤라 쳤으면 "어리도 반되냐? 너 뱃사공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반말이니까. 그렇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어리석음 정도로 해석할까요? 아직도 잘난 양반인 줄 알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그래서 말투를 고쳐 엎어 입맛을 썩 들어볼게. 여보시오. 노형이 입에 임자시오. 어이라고 불렀다 이제 노형이라고 불러. 약간 격식 갖춰서. 차곡은 목낭청에 혼이 쓰였던 이제 목낭청은 누구야? 자기 주관대 그러니까 따라쟁이처럼 얘가 높이니까 그대로 쫓아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입에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배가 오늘따라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럼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아, 좋은 말씀이올시다는 주다마는 이 배가 행객, 여행객, 다른 별도의 손님을 싣는 배가 아니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데 사공, 제 임의로 마음대로 다른 손님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하하, 그것은 그러하겠소마는 당신의 처지가 이해하는가 그래도 내가 부모 병원의 급보를 듣고 급한 소식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라도 이러한 정세, 이러한 상황, 형편을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 조용히 종용이는 조용히 이물은 어, 배의 끝부분 어? 끝부분이 아니겠는데 배 끝부분이 끝부분인데 앞쪽 끝도 있고 뒤쪽 끝도 있을 거 아니야. 이물과 고물이 있는데 갑자기 헷갈리네. 이물이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아는 사람 있니? 내가 모르는데 너희들이 알까? 아니겠지 너는? 어, 맞네. 꼬리 부분은 배 끝 부분은 고물, 배 맨 앞쪽 부분의 끝을 이물이라고 해. 루피가 잘 안 앉아 아니라 원피스 이. 자, 끝이라고 하니까 저 끄트머리일 것 같지만 끝이라기보다는 시험 잘 안 나와. 알아두라고. 배 머리 부분 앞부분이에요. 꼬리 부분은 고물. 기억하 해주면 그 안이 적선이었. 그 안이 선업은 어쨌든 착한 일, 착한 일 쌓는 것 아니겠소. 좋은 일 해주시는 건 아니겠소. 당신 상황이 참 불쌍하오. 그러면 해진 후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겠습니다. 부인 허락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몰래라도 태우겠다는 얘기지. 정경은 상황.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문이 길지 않아서 다 읽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 요즘은 좀 더 길게 나옵니다.
아, 나 또 왔냐? 체인은 기절했나 봐. 네? 서유, 유진, 지. 너네, 야, 너네 그 토요일 날 아예 뒷시간으로 옮기는 건 좀 어때? 저녁? 너무 늦나? 시간대를 영어를 한번 얘기해봐. 저녁 한 8시? 그때도 안 와? 고민해보자. 근데 애들이 좀 같이 다 들어와서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줌이 없어야 돼요. 참, 줌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고2는 특히 줌이 아주 쥐약이네.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수준이 좀 쉽죠?
됐니? 음. 자, 채점하죠. 18번에 4, 19번에 4, 20번에 3, 21번에 4입니다. 18번에서 21번에 4. 18번에서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죠. 그지? 그래서 뭐 허락 없이 탈 수 없다는 건 자신의 상황을 그냥 얘기한 것이지 경계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직전에 보면 좋은 말씀이 올시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19번은 너무 쉽고요. 그다음에 20번도 쉽게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번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이 노릇을 자, 가는 배가 오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다른 방법 없겠냐고 어, 묻는 것이지.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쉽지 문자들이. 뭐 했다고? 뭐 했다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또 나가죠. 유리. 여기 전체적으로. 저도 보내요. 너밖에 없잖아. 근데 학교 시험 날짜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지금 너는 내가 들었으니까 하자. 그 시험 기간은 나와 있는 거 아직 날짜까지는 한몇 주 전에 나온 아니 잠깐만 시험 기간? 시험 기간 나왔어요. 거의 25일.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면 돼. 무슨 과목을 며칠 날 보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났어도 중간고사 기간도 좀.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좀 남겨줘, 나한테 남겨줘서. 나 나중에 정리해야 되거든. 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9월 말에 시험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서 진도 얼마 나가지도 않고 시험 보러 들어갈 것 같거든, 애들이. 학교들이. 응, 고마워. 아마 이게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오빠. Recording in progress. 음, 자, 그래서 갯마이라는 작품, 그리고 그것들이 각색된, 대본으로 각색된 부분인데, 장면별로 읽으면서 영화,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영화처럼 특정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듯이 대본도 대본의 대사만 이런 거 읽지 말고, 여기 좀 잠깐 봐봐. 대사 읽지 말고,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읽어줘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읽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독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야. 일단 소설 파트를 한번 읽어보죠. 읽기 전에 보기 박스를 보면 24번 문제입니다. 보기.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실현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 서사적은 뭐 소설적 장치란 뜻이야.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어떤 거? 실현 속에서도 주제의식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어. 자, 실현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 되게 힘겨운 삶의 터전인 거예요. 갯마을이라는 공간은. 배 타고 살면 나갔다가 폭풍이나 풍랑 같은 거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죠.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 잡으러 떠난 갯마을에는 공건적병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백근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은 썰물에 조개나 캘뿐 한가하다. 그러니까 고기 잡이로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가하게 시간이 보내는 거고요. 사흘째, 자, 3일째 되는 날 고기 잡을 떠난 배를 기다리는데 윤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다. 뭐가 수상해? 뭐가 수상한데? 박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구름빨 좀 보라니. 구름빨은 동남쪽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오르고 있었다. 윤노인이 또, 아, 저 물빛 좀 봐, 물빛 봐. 박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변, 사건, 사고의 징조. 하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뭐가? 변의 징조인 게. 이번에도 박노인은 뻔히 알면서도 벌써 짐작도 하고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깃대 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왔다. 이 너울이 큰 너울이 되게 위험한 건가 보지.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컥 하고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왜?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거죠. 더 묻고 대답할 거 없이. 뭐, 무엇을? 그들에게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자,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그래서 이들이 짐작했던 건 아까 봤던 날씨, 물빛, 구름발 이런 걸 보고 고기 잡이 나간 사내들 걱정하는 거죠. 이 날씨를 걱정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 그것은 마치 바다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육지를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어. 엄청나게 지금 폭풍우 비슷한 게 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여기가 나름의 피신 장소인가 봐. 재난을 피하는 장소.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다. 아침이 밝았다는 거고요. 날이 새면서부터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도 낮아갔다. 샌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 밤새 어마어마하게 폭풍가 쳐가지고 난장판이 일어난 거야.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노인이었다. 어떻게? 윤노인. 자,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며느리 아들이 있는 집이었나 봐. 돌각담이 무너져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이밀자 윤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고 담 밖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인지 며느리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며느리와 손자는 아마도 요 당집으로 보낸 것 같고 같이 피신하려다가 윤노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죽었나 보지.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댔고 볕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푸른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래서 폭풍우가 잔잔해진 겁니다.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 고등어 잡이 밴 거야.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왜? 걱정되는 거지. 이 폭풍우가 쳤을 때 바다 위에 배는 어떻겠냐고. 이틀 후 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물고기 잡으러 나간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 어떡하면 좋아.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됐다는 기사. 마을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또 이틀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우느라고.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설마 죽었을라고 이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존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로 나간 건 뭐야? 생계를 위해서. 예, 일하러 가는 거죠.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참 역설적인 공간이지. 혜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부부인가 봐? 혹은 연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됐다. 혜순이도 물 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이때 물 옷은 좀 잠수복 같은 거 가져. 해녀처럼 물질 하나 보죠.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돛담배가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해순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다 그래. 멸치처리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집뚜껑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후리는 이 그물이라는 거고요. 자, 요런 상황이 축항 항구입니다. 장면 14번. 윤노인과 박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자, 꼬니를 두고 있다. 어휘풀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뭔지 모르겠어. 가보죠.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놓아주시면 속절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부가 없지. 당연하지. 수평선 봐.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자 여기 구름 좀 보라니 이런 변화가 그냥 그대로 읽긴 읽어도 되는데 봐봐. 구름 좀 보라니 누가 말했어? 윤노인이 말했지.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어때? 구름 보라는 거 누가 말했어?
박노인이 얘기해.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물빛 좀 오니까 바람이 점점 세진다. 그리고 장면 끊어져. 그 다음 장면. 노목. 오래된 나무란 뜻이야. 늙은 나무. 고목 같은 거지.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안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모신. 자, 요런 모습이 이제 바람이 거세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바위, 축항 다시 항구, 요런 잠깐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폭풍우가 거세지는, 날씨가 나빠지는. 몽타주,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난 바다를 보는 가족들, 대사 같은 건 없어 지금 보니까. 그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족들 다시 하늘 보여주고,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들판, 폭우에 휩쓸린 나무, 비바람에 휩쓸린 나무, 막 이런 거 내려치고 아주 험한, 그러다가 이제 밤이라는 시간대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번부터 해서 대략 20번까지 날씨가 점점 심해지는 걸 짧은 장면으로 연속해서 보여주면서 날씨가 심각해지는 것과 마을 사람들의 대처 이런 모습들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21. 밤. 자, 돌각담으로 된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 갑자기 해순이 나왔네요. 아까 소설에서는 뒤에 나왔는데 다 그치고 나서. 숨은 하늘에 치닫고 옷은 비에 젖어 나신, 나체, 알몸. 이나 다르다. 속이 다 미치고. 그런데도 급한 거야. 넘어지면서 달려. 어디로? 청원을 한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 당목 앞에 부끄러우면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이거 여기 온 거야 달려가지고 그 폭풍 치는데 성황당에 와서 선왕님예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님이라는 아직 소설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배 타러 나간 남자 제발 구해달라고 빌러 신한테 빌러 온 거지. 하늘에 또 다시 밤 비가 내리고요. 먹장구름에 구름에 뒤덮여 걷기만 하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이런 것들 다 번개치는 모습. 노한 밤바다. 여기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야? 헐,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의 장면이네. 노도, 성남 파도란 뜻의 노도는 비바람과 서는 선원들, 처절한 성구, 해순이가 기다리는 사람이죠. 남편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 선미의 고물이었죠, 고물.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칠, 성칠도 누군가의 가족 되겠지. 분주한 바쁜 선원들의 모습, 더욱 더 거센 파도,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흔들림에 넘어지고 이윽고 배는 나무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 아주 위기 상황에 배들의 모습, 소설 속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성황당으로 다시 왔어요. 절하고 있었던 해순과 수님이 있었죠. 그 외에도 몇몇 안악이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안악들. 그러니까 이 폭풍과 치고 가족 걱정에 이랬던 모습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 해왔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윤노인의 집입니다. 다시 생각해서 윤노인이 나온다. 수님이 따라 나오며 아버지네요. 여기서 수님 아버지.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소설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시아버지일 수 있겠지. 아까 며느리였잖아, 그지? 수님이가 딸일 수도 있지만 윤노인의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퍼뜩 다녀올기다.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까요? 안 될게요. 아니다, 여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하고 나간다. 나가는데 어디 나갔어? 항구로 나갔네. 파도에 물든 축항 위험스럽게 걸어온다. 누가? 빈배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기는 순간 윤노인이 파도에 휩쓸려. 엄마가 좀 좋아.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윤노인이 어떻게 됐는지 희생됐다고만 얘기 나왔고 어떤 것인지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장면에서는 직접 보여줍니다. 허우적거리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죽은 거예요. 다시 성황당으로 다시 옮겨지고 나무가 꺾어지는 정도로 심하게 파도가 바람이 치는 거고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오버랩 장면이 전환되면서 바다는 잔잔해지는 간밤에 아주 폭풍우가 심했던 그 와중에 윤노인은 죽고 아랑네들은 성황당에 절하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에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었잖아. 이것은 피신의 공간인 줄 알았더니 시나리오 대본 속에서는 기도 드리려고 이렇게 보인 거고 저 당집이 성황당 저 집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또 봐도 돼. 자, 22번부터 해서 문제 딸리는 거 풀고 끝내겠습니다. 바로바로 답만 골라지는지 한번 잘 풀어보세요. 채점할까? 자, 22번에
1, 23번에 2, 자, 1, 2, 쉽게 판단이 되죠. 24번에 24번에 5, 자, 25번에 1, 26번에 2, 자, 상반된 의미 틀렸지. 27번에 4가 됩니다. 그지? 틀린 거 있어? 왜요? 23번? 이게 환기는 불러 일으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두 노인은 자연현상을 봄으로써 기억,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나오죠? 그들의 경험. 이런 모습들 하는 거 말없이 헤어졌어. 그 앞에 나왔던 물빛, 구름발 이게 이들이 봤던 날씨지. 그걸 보고 뭘 떠올려? 경험을 떠올려. 그들의 경험엔 틀림없었다. 그래서 뭘 쳐? 바다가 이제 폭풍우가 칠 거라는 걸 알아챈 거지. 나머지 다 아니어서 우연히 만난 거 아니죠? 서로 다른 대처방도 아닙니다. 예측 빗나가지 않았어요. 고깃배 행성지에 관심 가지고 있죠. 대마도에 갔지? 아니면 울릉도로 갔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요 정도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다른 프린트로 나가고 일단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 내신 대비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학교 내신 나가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1학기 때는 문학이 대다수 학교들이 시험 펌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은 독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화작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원매 들어가는 애들도 다 각양각색일 거란 말이지. 일단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 싹 다 잘 받아가지고 저를 갖다 주셔야 돼요. 한번 나올 때마다 갖다 주시고 또 필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잘 해놓으셔야 되고. 자, 오늘은 결국 여기서 인원이 그쳤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생했어요. 치랑 글씨가 수고했어. 고생했어.